예, 반갑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마지막 이제 토픽입니다. 취득자금 출처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정부에서 이제 규제하기 위해서 규제 지역을 이제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눴죠.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눴습니다. 특히 세제와 관련된 거는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금 출처와 관련된 거는 투기 과열 지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우리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현재 투기 과열 지구는 서울시 전역하고 과천시 과천시 광명시, 그다음에 성남시 분당구, 하남시, 세종시, 대구시, 수성구 요 지역이 이제 투기 과열 지구로 이제 묶여 있고, 요 지역 내에서 내가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다. 그러면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을 이번에 정부 대책에 의해서 확대시켜 놨습니다. 어떻게? 투기 과열 지구가 한정하지 않고 투기 과열 지구, 그다음에 조성 대상 지역까지 확대시켜 놨습니다. 따라서 향후적으로는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리고 비규제 지역, 즉 투기 과열 지역이 아니거나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도 취득가액이 6억 원 이상이면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이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령이 이제 개정된 이후에 즉시 시행을 하는데 아마 2020년 3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약서 이제 서식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요건에 충족했을 때는 요 취득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약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금 조달이 자기 자금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차입을 했느냐. 자기 자금이면은 금융기관에 예금된 금액이 얼마였고, 주식이나 채권 매각 금액이 얼마였느냐, 그 다음에 최근에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이 얼마였느냐, 이런 자금 원천을 갖고 취득을 했습니다라는 게 이제 요 기재사항 내에서 이제 소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고요. 대출을 받았다. 그럼 금융기관 대출 금액이 얼마였느냐, 그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주택에 들어가서 살 건지 안 살 건지 그런 내용을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제출하는 게 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요 내용을 이제 앞으로 강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실거래가 신고 시 객관적인 자금 조달 증빙이 부족하더라도 문제가 됐었을 때 거기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까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 9억 원이 초과되는 주택을 내가 실거래가 신고를 할 때는 아까 자금 조달 계획서 양식 보셨죠? 그 양식과 함께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소명이 있었을 때 내가 그 소명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앞으로는 투기 과열 지구의 9억 원 초과 주택은 이 객관적 증빙 자료를 바로 제출을 하라는 겁니다. 어떤 자료? 자기 자금, 즉 소득금액 증명원. 만약 예금 잔액이 있다고 하면은 예금 잔액 잔고, 그 다음에 임대 보증금 또는 전세 계약서, 그 다음에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기타의 소명 자료를 같이 제출을 하라는 겁니다. 만약 이런 제출을 하는 데 있어서 증빙 자료를 이제 확인을 하겠죠. 확인을 해가지고 이상 거래가 의심이 될 경우에는 실거래 상설 조사팀이 이제 바로 조사를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관계기관에 통보한다든지. 관계기관에 통보한다는 건 뭐죠? 국세청에 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는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부에서는 그 예시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소득 금액이 없는 미성년자가 증여세 신고 없이 자기 자금을 과다 보유한 경우. 두 번째는 소득 금액이 크지 않은 20대가 현금이나 금융기관 내 예금액 등을 과다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대출 규제를 초과해가지고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주택이 주택으로 인해 가지고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한 경우, 이런 의심 거래가 있었을 경우에는 실거래 상설조사팀이 조사를 착수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 싶으면은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세무조사도 의뢰를 하겠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이것도
법 시행령 개정 후 즉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세무조사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아까 이제 확대됐죠.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범위 자체가 이제 앞으로는 확대됩니다. 그동안에는 투기 과열지구 3억 원 이상이었는데 향후적으로는 규제 지역, 즉 조정 대상 지역 3억 원 이상, 비규제 지역 6억 원 이상. 그럴 경우에도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이용해 가지고 고가 주택의 자금 추출을 국세청이 이제 전수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탈세 혐의자로 분류를 해가지고 세무조사를 예외 없이 실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자기 명의로는 이제 못 사니까 주택을 다른 사람 명의로 사거나 아니면 매매법인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자꾸 이제 다른 생각들을 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 부담 회피를 위해서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그 법인을 이용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럴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정밀 검증을 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국토부하고 감정원의 상설조사팀이 이제 신설됩니다. 그 조사팀에서 부동산 조사 인력을 이제 강화를 시켜가지고 불법 항의에 대해서 수시로 이제 점검을 하고 거기서 문제가 있다. 과태료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국세청이 이제 자료를 파생을 해가지고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은 걸 갖고 세무조사가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면은 굉장히 강도를 강화시켜가지고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에서 첫 번째 시간에 저희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고 두 번째 시간에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 주택임대사업자 관련된 내용 그리고 마지막 기타 부분으로 해가지고 자금출처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는데 그 자금출처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은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는 자금 출처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는 그 범위가 확대가 된다. 그리고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아니면 상설팀에서 수시로 봐가지고 문제점이 있다 싶을 경우에는 조사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취득 자금에 대한 원천 증빙 자료는 굉장히 철저하게 보관을 하셔야 되고 소명 요구가 왔었을 때 내가 제출할 수 있는 완벽한 자료를 준비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조사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그동안에는 자녀 명의로 취득했거나 아니면 매매법인을 이용해 가지고 많이 취득을 했는데 물론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명확한 입증 자료가 있고 증여세 신고를 했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증빙 자료가 없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향후적으로는 더 강화된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